위대함과 평범함의 차이는 하루를 대하는 자세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아트TV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하루를 어떤 자세로 시작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트TV 명인명실을 찾아서 진행을 맡은 박영애입니다. 오늘 명인명실을 찾아서 주인공은 시인으로 또 수필 작가로 칼럼니스트로 여행 작가로 문화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신영 작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아트TV 시청자분들께 작가님의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트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보스턴에서 온 신영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인님 보스턴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살고 계신 데가 그럼 보스턴에서 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럼 굉장히 멀리서 오셨네요. 멀리서 왔어요. 혹시 아트TV 출연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거죠? 그렇죠.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제가 비행기를 13시간, 15시간 네. 타고 왔어요.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도 뭐 고생이랄 거 고생스럽지만 막 달려서 왔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뭐라 그럴까 조금 뭐 좀 설레임과 떨림. 네. 그 아주 제 즐거운 그 시간이에요, 아주. 그럼 시인님께서는 지금 보스턴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는데 혹시 보스턴은 언제부터 거주를 하신 건가요? 이제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저희 그 조국에서 산 그 날보다 네. 미국에서 산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 21살 때 갔어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거의 almost 한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 간 계기는 무엇일까요? 계기라고 하면은 제가 그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네네. 그림을 좋아하니까 미국의 그 분장, 그러니까 무대 분장 공부, 그때는 사실 조금 한국에서는 좀 생소했었어요. 그때. 네. 근데 그림 쪽에 공부 좋아하니까 그렇게 분장 공부를 하러 갔었어요. 아, 예. 그러면은 그림하고, 그러니까 분장 메이크업 공부를 하러 가셔서 예. 지금까지 쭉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아, 그러면은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는 그쪽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술하고 그 분장 쪽으로요? 글쎄, 지금은 뭐 결혼하면서 그 네. 분장 공부는 거기서 마치고 말았죠. 근데 네. 이 아트라는 것은 항상 그 내면에 이렇게 맨 밑바닥에 이렇게 내재되어 네네. 있는 거라 제가 지금 글쓰기 하고 사진 담고 하는 거에 네. 다 그 맥락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정말 밑바닥에는 어떤 그런 그 기본적인 아트 그 불화상 같은 네네. 다 풀어내지 못한 게 남아 있어서 계속 또 그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림 공부를 마치고서는 바로 결혼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가서 저희 남편을 저희는 좀 일찍 만난 거죠. 이제 대학을 네. 막 졸업하면서 만난 거니까요. 그래서 죽도록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6살 때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네, 네. 뭐 언어적인 것도 좀 생소하고 저랑 또 문화적인 차이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은 좀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네. 지금 결혼 뭐 25년에서 26년째 맞이하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은 슬아의 자녀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연년생으로 네. 딸아이가 하나 있고 네. 그 밑으로 이제 남자애 둘이 있는데 지금 막내가 이번 5월에 대학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네. 뭐 나이로 한국 나이하고 미국 나이하고 항상 좀 이렇게 좀 다르니까 네. 얘기하게 하는데 우리 딸아이가 90년생, 네. 그다음에 큰 녀석이 91년생, 그다음에 이제 막내가 92년생. 그래서 이제 다 크셨네요. 네, 이제 많이 이제 다 컸죠. 네, 뭐 네. 아직 할 일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네. 근데 시인님 연배가 그렇게 안 돼 보이는데 혹시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제가 한국 지금 뭐 네. 한국 나이로 얘기 드려요. 편안하게. 그래서 한국 나이로는
5학년 2반에서 이제 3반으로, 아니, 5학년 1반에서 2반으로 올라갈 이제 진급 단계. 네.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고 굉장히 동안으로 보이셔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게 시인님께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시고 또 이렇게 예술을 하셔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신 건가요? 제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좀 뭐라 그럴까. 천방지축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좀 변화무쌍. 그래서, 남편하고도 만날 때도 제가 그런 부분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한국에서 자랐지만 네. 좀 이렇게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 좀 솔직히 표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저를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네. 제가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조금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오랫동안 지금 한 26년, 27년요, 네. 이렇게 같이 사시면서도 그 애정이 식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얼굴에만 이렇게 웃음이 가득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지금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네. 그런 부부라는 거에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네. 지금쯤이 더 좀 친구 같고, 어려서는 뭐 서로 또 의견이라든가 아이들 키우면서 좀 다툼도 있죠. 네. 부부라는 게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요즘은 좀 색깔도 같아지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한 곳을 바라보는 것도 좀 같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그냥 친구 같은 것 같아요. 친구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 주변에 이제 그 아이들이 또 같이 또 묶여진 이렇게 네, 같이 친구 그렇게 생각하니까 편하네요 그냥.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그러면 시인님께서는 지금 미국에서 한 29년 동안 거의 사신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나라를 떠나서. 그렇죠. 참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오고 싶은 생각은 없었나요? 여러 차례 있었죠. 네. 제 남편이 또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는데, 이제, 저는 이제 친정 가족들을, 네. 다 여기다 놔두고 저 혼자 가서 네. 사는 상태니까 늘 외롭고, 뭐 남편이 사랑해주고 또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어떤 친정 엄마, 아버지, 형제들에 대한 그 그리움은 항상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한 두세 번을 생각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 셋을 연년생으로 키우다 보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절이 바뀔 때쯤 그렇죠.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일단은 주부가 먼저니까 네. 설거지를 하다가 이게 숨이 이렇게 몰아져 쉬어지면서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죽도록 연애를 안 하고, 혹여나 중매 결혼을 했더라면,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되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운 것 같은데, 그때는 참, 좀 감당하기 힘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유학을 가신 거잖아요. 공부를 위해서. 그러면 그런 학비나 이게 생활비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게 아니고 이 작가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벌면서 하신 건가요? 그 학교 생활을 하실 때는? 글쎄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아주 부유하진 않았지만 막내로 자라서 이렇게 또 막 힘든 저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도움 받을 건 좀 받고 그리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마음고생 많이 했죠. 떨어져 있는 게. 그러면 지금 작가님께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일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활동이라면 일단은 저는 이렇게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우선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세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먼저 그 가정 생활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글쓰기가 우선이죠. 그래서 네네. 글쓰기가 우선이고,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또, 한인사회 그 신문에 그냥 네. 제 생활 얘기, 신영의 세상 스케치라는 그 타이틀로 글을 쓰기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가요. 9년, 만 9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일단은 주부고, 글쟁이고, 그리고 가끔씩 또 그림은 취미로 하는 거죠. 네. 취미로 하고, 사진은 조금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 그러니까 작은 렌즈 속에서 네. 큰 세상을 보는 건데, 사진은 글이랑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면, 글쓰기를 위해서 처음 사진을 좋아했던 거는 글쓰기 작업을 위해서 제가 항상 사진으로 담았었어요. 그거를. 왜냐면 글을 쓰기 전에 그렇죠. 미리 사진으로 담아서 그렇죠. 그 느낌들을 글로 예. 풀어서 그렇죠. 쓰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일단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자료, 메모 같은 자료로 했던 게, 네. 이제는 그 글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제 어떤 그 작업에 아주 필요한 뭐라 그럴까, 모티브가 됐다 그럴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시인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거는 이제 그림 공부를 하면서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타국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리움을 이렇게 통해서 그런 적적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씩 메모를 하고 그렇죠. 또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하면서 이제 전공이 바뀌신 거네요. 그림은 네, 그렇죠. 취미생활로 가고 네, 네. 글이 전공으로 온 거네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면 네. 무엇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내 속에 있었구나. 네. 그 발견할 때 그거는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서 앞으로의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굉장히 또 예. 기대를 하고 계시는 예. 삶에 대한 기대. 예. 그런데 이제 그쪽 이제 한국하고 또 미국하고는 또 교육적인 면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신다고 하셨는데 많이 다르죠. 한국과 그쪽에서의 교육 방법이. 그렇죠. 교육 방법이 많이 다르고, 그래도, 저는 또 한국 엄마니까, 또 미국 부모님들, 자녀를 둔, 입장에서 보면, 네. 저는 또 그래도 한국적인 부모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내가 조금 한국적인 이런 부분이 있구나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어떤 면에 그거를, 저는 항상 그거를 장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그 얘기를 하시니까 네. 생각이 떠올랐는데, 딸아이가 이제 프리스쿨 다닐 때 3살 네, 때, 네. 만 3살 때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머리가 다 노랗잖아요. 근데 저 혼자만 머리가 까마니까 이 아이가 엄마 왜 내 머리는 까매? 그렇게 이제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그래, 애들이 다 노란 머리를 갖고 있지. 네. 너는 혼자 까맣지만 걔네들은 네가 정말 부러울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때 그거를 갖다가 내가 왜 혼자 나는 이렇게 얘 자체는 자기가 한국 아이라는 생각을 못 하죠. 근데 왜 내가 쟤네들하고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위축되지 않고 그게 장점이라고 이제 일러줬는데, 네네. 지금 커서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삶이 좀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 네. 남과 다르게 사는 것을 즐겨할 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다른 엄마 같은 경우는 가서 그 다음날 바로 염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란 머리로. 근데 또 검정머리 하면서 아예 자존감을 네. 키워준 게 큰, 그렇죠. 삶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 2년 얘가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2년 중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좀 이제 하다가 네. 요번에 교육학을 전공하러 대학원을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엄마 내가 하이스쿨 고등학교에 실습을 나간다고. 교생 실습을 그렇죠. 교생 실습이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프리스쿨 그 생각이 얼른 떠오른 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또 이렇게 또 엄마로서는 부족한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게 많이 키웠는데 이렇게 또 선생님이 돼서 이 엄마의 부족했던 점마저도 좋은 걸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정말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좋은 선생님, 정말 당당하고 멋진 한 그 여자로 자랄 수 있으면 좋은 교육자가 됐으면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엄마의 바람대로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이제 계속 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녀분들은 다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언어는 좀 어떤가요? 그러면은 한국말이랑 같이 섞어서. 언어는 사실은 저는 뭐 이제 한국 엄마니까 저희 애들 아빠는 사실 한국말을 처음에 잘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집에서는 아빠하고는 거의 미국말만 하죠. 근데 저하고는 어느 때는 저는 또 알아듣고 영어를 아이들이 말하면 한국말로 대답해주고 그럼 내 한글 학교가 한 15년 전부터 이제 한글 학교가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토요일이면. 근데 저희 애들 아빠는 한글 학교를 사실 그때는 없어서 못 다녀서 이렇게 이게 3살 때 이민을 가셨으니까. 아니 6살 때 갔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한국말은 지금은 잘해요. 또 저랑 지내니까.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아이들보다 못해요. 그래서 뭐 한국말도 사실 또 그것도 이중국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아이들한테 사실 큰 또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죠. 자랑이고 또 자기한테도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다른 아이들보다는 더 적극적인 거죠. 뭐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불편한 거로 따지면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부족한 거를 부족한 거로 놔두지 않고 싶은 거는 그건 이제 제 친정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내가 교육적인 면에서는 아빠보다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자신 있게 다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엄마, 친정엄마를 생각해 보니까 제 속에 있는 엄마의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그 기억 속의 엄마를 생각해 보니까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해 주셨던 것보다 막 장난치면서 몸으로 이렇게 해 주셨던 게 제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혹여나 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제 나이 정도가 됐을 때 제가 혹여나 없을 때라도 엄마를 기억할 때 이렇게 우리 엄마는 이런 게 참 좋았어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엄마.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자꾸 이게 물고 늘어지면서 있는 성격이 아니고 이렇게 잘하는 거를 저는 이게 더 발전해 나가는 그렇게 그렇죠. 못하는 걸 자꾸 부각시켜서 너 왜 그거를 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계속 살려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지금 긍정적인 교육을 하고 그래서 계시네요. 뭐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도 저는 사실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 같다고 그래요. 근데 전들 왜 없겠어요. 근데 뭐 걱정한다 그래서 되는 일이 뭐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해서 그냥 그때 재미있게 그리고 이렇게 밝은 그 에너지를 자꾸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끌어내면 그렇게 밝은 기운이 저 자신도 그 주변에 이렇게 또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삶의 방식이 됐어요. 이제는 정말. 그게 작가님의 또 이게 장점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거잖아요. 나도 더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막상 당하면 어떻게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넥스트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거가 저는 항상 남편이든 아이들이든 친구들한테 그게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걱정거리로 인해서 더 발전을 하는 거죠. 또 없는 것보다는 사람이 또 살면서 이렇게 좀 굴곡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단단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게 어려서는 특별한 제 장점인지 몰랐어요. 근데 네.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제 나이쯤에는 또 세상 나이 50, 뭐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네. 이 나이쯤엔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보면 그래. 그렇게 살아온 게 나고 네. 또 앞으로 살아갈 나도 이게 나은가 보다. 이게 조금 어렴풋하게 이제는 저를 좀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네. 아니 저희 아이도 얼마 전에 여기 수능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고3이라 수능 시험을 봤는데 참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여유 있게 한다고 하면서도 막 이렇게 속으로 끓는 게 또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즐기면서 해라. 네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뒷바라지를 못했을 때 참 부모 마음이 그래도 공부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타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면서 또 이게 우리말로 글을 쓴다는 게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타국이다 보니까 좀 언어 부분에서 네. 뭐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언어도 이제 좀 줄어들고 어떤 그런 제약된 게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참 좀 어렵다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좀 글을 쓰시는 선생님들이 좀 네. 더 많이 계셨으면 네. 저도 또 공부를 하면서 또 더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싶지요. 근데 그래도 그래서 또 더 열심히 좀 공부하려고 애쓰는 거죠, 뭐. 작가님께서는 여행을 즐겨 하시잖아요. 혹시 아트TV 시청자분들이나 또 외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좀 소개할 만한 명소가 있나요? 글쎄, 뭐, 일단은 이제 제가, 네.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고, 뭐,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제 저쪽 비행기 타고 멀리도 다녀오지만, 일단은 이제 소개하자면, 주부님들이 네. 뭐 아트 TV 시청자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은 곳이라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네. 보스턴도 참 좋아요. 사실은 보스턴에 뭐 예를 들면은 그 찰스 강변도 참 네. 걷기 좋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글 쓰시던 작가 선생님들도 많이 사셨던 고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월든 펀드, 그러니까 네. 월든 호수는 그 데이빗 소로우, 그러니까 월든 그 작가죠. 그래서 네. 그 정말 명성이 자자한 작가분이 그 제가 사는 곳에 계신다는 거 우선 네. 그 먼저 자랑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네. 거기 놀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조금 멀리 제가 한 2년 정도 여행한 곳은 네. 저쪽 캘리포니아의 그 데스밸리하고 요세미리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사실은 조금 뭐랄까 그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긴 한데 좀 도전해보면 네. 참 좋겠다 싶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네. 한번 다녀올 만하다. 그래서 그 요세미리 같은데 이제 그 울창한 숲에서 네. 자연과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런 곳을 좀 소개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또 그쪽을 다녀오시고 나서도 또 글로 또 이렇게 태어난 게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데스밸리가 이제 그 죽음의 계곡이라고 말하는 게 네. 사막에서 그 사실은 거기서 많이 여행자들이 그 거의 100도 이상 105도 정도 그 헉헉거리는 그 네네. 사막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거기를 다녀오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우리가 글을 쓸 때 네. 내 어떤 그 혼이 정말 아주 혼혈을 네. 다해서 쓰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바로 그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그 그룹 전시 사진 그룹 전시에도 거기 다녀온 작품을 한 4점을 냈는데 네.
그곳 다녀온 부분은 제 글쓰기 작업에 참 많이 귀한 장소가 됐어요. 그리고 네. 뭐라 그럴까, 어떤 영혼의 어떤 울림? 그 침묵.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어떤 글을 쓰려고 하는 어떤 그 그리움을 네. 끌어낼 때는 그곳을 많이 떠올려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다시 가기 힘든 곳이다 싶은 마음에, 네. 참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좀 고향 같은 어머니 같은 그 마음. 작가님에게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글을 쓰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신 삶 중에서도 2014년도에 또 책을 3권이나 출간하셨죠. 네. 시집, 그대 내게 오시려거든, 바람으로 오소서. 그리고 또 수필집, 보스턴 하늘 아래에서 띄우는 편지, 그다음에 또 보스턴 찰스 강가에서 부르는 노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 권도 출간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작업들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수필집 2권에다가 또 시집까지 힘들지 않으셨나요? 이 작업하시면서? 글쎄 힘든 거야 말할 수 없겠죠. 왜냐면 힘들었다고 보는 거는 네. 사실 그대 내게 오시려거든 바람으로 오소서. 네. 참 이게 뭐를 하나 딱 함축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깊은 그 속에는 제 아픔도 있고 네. 또 기쁨도 있고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이게 쉽지 않았다. 그리고 또 수필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실 책을 한 권으로 줄이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그렇게 줄여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글을 다시 한번 또 이게 재정리를 해보면서 이게 하나를 빼려고 그러는데 그게 또 다 자식 같은 거예요. 왜냐면 다 사연이 있잖아요. 이렇게 편안한 글이든 어려운 글이든 또 쓰는 작가로서는 제 자신의 어떤 그 생활에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결정하는 부분도 좀 힘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막상 이렇게 그 해산의 고통이라 그럴까? 힘들었지만 이렇게 내어놓고 나서 이렇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한데 또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이 사랑해주시면 또 더 감사하겠죠. 이제 독자의 입장에서도 참 좋은 책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뻐요. 이 제목이 먼저 시집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대 내게 오시려거든 바람으로 오소서. 이것을 이렇게 제목으로 딱 하신 게 표지 제목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제 바람이라는 것은 제가 바람을 참 좋아해요. 네. 바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디에 걸리지 않고 머물지 않는 거. 그래서 그게 이게 삶이든 사랑이든 머물렀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물지 않고 흐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바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종교를 얘기하자면 제가 크리스찬이지만 어떤 그 크리스찬의 폭을 좀 지나서 다른 어떤 종교들도 같이 이렇게 리슨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그 자세를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이 땅에 왔을 때 해야 될 몫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오픈 마인드로 살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데 저는 그런 부분이 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성령의 바람도 될 수 있고 또 불교로 말하면 어떤 그 자연의 바람. 그러니까는
저는 자연 속에서 참 많이 그 절대자를 네. 참 많이 만나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작가, 네. 글쟁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는 그 이름을 그냥 지어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맡은 그 이름의 역할이라면, 책임이라면, 아마 그런 멈추지 않고, 머물지 않고, 흐르면서 내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주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이렇게 같이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바람이라는 그 단어에 굉장한 많은 것들이 함축이 되어 있네요. 정말 듣지 않으면 그죠. 바람은 그냥 왔다가 스쳐가기도 하고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성향으로 해서 또 작가님께서도 여행을 즐겨 하시는 성향이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 소중하잖아요. 이 많은 시들 중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신형하면 떠오르는 시, 나만의 대표적인 시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바람도 있을 것 같아. 이 안에 더 애착이 가는 시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시들이 있으면 몇 편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이제 처음에는 네. 이제 엄마, 부모님을 네. 많이 그리워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 이제 엄마 아버지 산소회를 찾아가면 그래서 이제 내 어머니 무덤가에라는 시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그 새벽 울음이요. 네네. 그 시를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뭐라 그럴까? 그 어떤 경계선을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에 딱 걸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면 네, 이거, 그래서, 이거면 이거 딱 끊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네. 어떤 사람이든 어떤 관계에서 네. 이렇게 나누지 않고 같이 내 것이 좋다는 거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그 새벽 울음이라는 시편이 아마 그 불교적인 성향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시를 쓰면서 참 많이 제가 성숙해지지 않았나. 네. 그게 한 7, 8년 전에 썼던 기억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좀 그 기억이 좀 새롭네요. 좀 좋아하는 게. 네. 그리고 다 또 자식 같은 거라, 네. 딱 꼬집어서 말하자면, 네. 다 그러는데, 우선 그 두 편이 우선 생각이 많이 나요. 예. 그러면 이제 어머니 무덤가락인 어머님이 작가님께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건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제가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닌데, 늦은 막내라서, 그러니까 늦둥이신가요? 그죠, 늦둥이. 엄마가 43살에 나시고 아버지가 50에 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늦둥이도 아니신데. 그런가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다른 사람보다 네. 좀 더 깊죠. 그렇지만 또 글쓰기 작업하는 데는 지금도 아버지를 많이 떠올려요. 글쓰기 그리움을 끌어올릴 때는 일단 아버지 그리운 마음을 막 끌어다가 일단은 이 가슴 배꼽 밑에다 갖다 아버지를 넣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도 그래요. 예. 그럼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으신 거네요. 그렇죠? 많죠. 근데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을 아니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것도 있어요. 네. 있는데 이 산소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느낌이 참 뭐라 그럴까 산소가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도 부모님 이야기하면 많이 보고 싶죠. 그렇죠. 예, 많이 보고 싶고. 내가 부모 나이가 되었어도 항상 자식은 자식이니까. 그렇죠. 어리광도 좀 부리고 싶고 때도 좀 부리고 싶어요. 가끔씩은.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엄마 아빠 산소 찾아가서 때도 부리고 그러시나요? 산소까지 가서는 아니라도 저는 아주 이렇게 긍정적인 파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운전하다가 엄마랑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제 아버지를 더 좋아해서
엄마, 아버지는 이제 술도 못 하시고, 조용하신 성품이시라 엄마가 좀 더 강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서 기억에는 엄마가 그 강한 부분이 제가 좀, 나는 이따 하면은 나는 엄마처럼 저렇게 강한 사람은 안 될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딱 40살이 됐을 때, 네. 엄마가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엄마가 안 계신데, 운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처럼 엄마를 부르게 돼요. 엄마, 나 잘 살고 있지? 그렇게 그런 얘기를 편안하게 해요. 기도처럼. 그래서 참 엄마가 없었으면 오늘의 저도 없었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제 딸이 네. 또 저를 그렇게 닮을 것 같아요. 뭐 닮는 것도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내 어머니의 무덤 가게 그 시 내용을 좀 듣고 싶거든요. 좀 독자분들에게 또 작가님의 육성으로 좀 낭송을 부탁드릴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어머니 무덤가에 당신께 가는 길 무작정 담긴 그리운 마음 오랜 세월에 씻긴 황토길에 숭숭 뚫린 자갈들이 솟아있고 장맛비에 깊이 팬 남은 자국 골 깊은 그리움 더욱 시립니다. 심장로 지나는 바람에도 귀 기울인 당신의 기다림을 가슴으로 만나봅니다. 얼마를 기다렸을까? 저토록 하얀 그리움을 꽃으로 피웠으니 초록의 나무들 무성하고 당신을 찾아드는 길목에 하얗게 마중하던 개망초를 보았습니다. 작은 꽃잎들이 모여 눈꽃을 만들고 멀리서 찾아온 막내딸을 마중하는 당신의 마음인 줄을 알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반기던 개망초 오늘도 하얀 그리움으로 피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그리움의 꽃으로. 낭송 정말 가슴 깊이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 낭송을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지금도 많이 그립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오래 떨어져 살았고, 네. 타국에서 또 살았으니까 그 그리움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뭐 자주는 아니지만 한국에 네. 나올 때마다 이제 그 고향에 부모님 산소가 있으니까 네. 이제 한 번씩 찾아가면 제 어떤 외로움이나 그 네. 그리움이 이제 그 부모님하고 마주하면서 좀 힐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럼 평소에도 그러면 이렇게 시를 이렇게 지으시고 좀 낭송도 좀 해보시고 아니면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하시나요? 글쎄 이제 제가 낭송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좀 또 제 가슴에 닿는 시들이 몇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그런 건 한 번씩 읽어보기도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인님께서 또 시를 썼을 때와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시인님의 시를 낭송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썼을 때 그 느낌과 그 낭송으로 듣는 느낌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썼을 때는 너무 어떤 제 감정에 치우치는데 네. 다른 낭송가님들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시를 들으면 네. 저는 그때는 또 제 작품이 아니라 네. 다른 또 시인의 작품처럼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 이렇게 네. 가슴으로 듣다 보면 좀 더 이렇게 제대로 좀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지 네. 못했던 게 그렇죠. 들으면서 네. 내가 분명 시는 썼지만 네, 또 그렇죠. 다른 시를 하나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이 네. 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인님께서 타국에서 오래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시인들이 많이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도 쓰지만 더 특별히 그런 내용들이 많고 가슴이 절절히 와닿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럴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밝은 모습 뵈니까 또 많이 기분이 좋아요. 아, 그리고 또 이게 시집 말고 지금 보스턴 찰스 강가에서 부르는 노래와 또 이게 보스턴 한대에서 띄우는 편지, 정말 시집 이게 수필집 두 권이 나왔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힘든 작업이셨을 것 같아요. 이 두 권이 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이 수필집이 나오기까지 그래도 뒤에서 또 후원해주신 분이라든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 뭐 네. 이제 어찌됐든 이게 수필집은 사실 네. 제가 정말 경험이 토대로 돼서 네. 그래서 글이 또 제 안에서 좀 그게 숙성이 돼서 글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주변에 그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든가 친구들 또 지인들 네. 저한테 어떤 소재거리를 주신 분들한테 늘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고 그런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얘기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 머릿속에 안 떠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뭘 생각하면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계속 마음에는 담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렇게 단숨에 저기를 한다 그럴까? 쓰는 방식이 좀 다 다른데 저는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그 생각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호흡을 쭉 가다듬은 상태에서 이게 쭉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보스턴 찰스 강가에서 부르는 노래 이 수필집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보스턴 찰스 강가에서 부르는 노래 사실은 저는 이 찰스 강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산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바다도 물론 좋아하지만 근데 바다보다는 이렇게 강가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잔잔하다 그럴까? 광활하지 않아서 좀 잔잔한 평온함을 주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 사실 이 찰스 강가에는 뭐 보스턴 대학도 있지만 제일 유명한 또 하버드 여기 보이는 장소가 하버드 대학하고 이제 그 MIT 공대 이게 다 보이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더 잘 아시죠, 근데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표지가 정말 예뻐요. 그래서 참 친근감이 있어요. 이 강을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참 좋아하는 강가예요. 그리고 이 표지가 참 이쁘죠. 어떻게 작가님이 좀 디자인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저기 사실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목은 이렇게 좀 제목 정하기도 좀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표지를 생각하다가 참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여기 또 시음사 기획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멋진 또 표지 작품을 또 이렇게 선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푸른빛을 참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참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작가님하고 많이 이렇게 성향이 닮았네요.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뭐랄까, 보면 볼수록, 참 이렇게 좋다, 이제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아유, 그래, 참, 왜냐면 제 성격이 뭘 사기 전에는 이렇게 참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는데 일단 선택을 하고 나면 또 그런 뭐라 그럴까 체면을 건다 그럴까 그래서 좋다 그런 생각을 하는 또 그런 성격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볼수록 이건 참 선택을 잘 한 것 같다 그러면서 늘 또 이게 저기를 이렇게 선정해 주신 선생님들한테 감사해요. 그러면 이 표지가 편안하고 이렇게 작가님을 많이 닮았던 것들은 그 내용은 또 어떨까요? 이 내용에서도 이제 거의 뭐 제 수필집들은 저의 삶 속에 삶의 노래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보스턴 찰스 강가에서 부르는 노래 내용 중에는
저희 아이들께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가족 얘기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이때 또 제 남편이 또 건강적으로 조금 건강이 좀 안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가슴앓이 그런 가슴앓이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살면서 좀 어려웠던 시기의 내용도 몇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남편분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뭐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뭐 이렇게 뭐 그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지병으로 안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병이 되었지만 또 그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 저나 또 아이들이 또 삶을 맞이하는데 정말 또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참 그때 당시는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지만 정말 저를 글쟁이로 만들어 주시렵니까?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또 헤쳐나갈 그런 또 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성장해 가는 걸 보면서 삶이라는 게 꼭 남의 일이 없고 이것도 그냥 살면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이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그리고 또 뭐 그거로 인해서 더 얻은 게 많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 그런 좀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면서 또 그 아픔이 있는 글이면서 또 내가 더 열심히 글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시기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또 다른 또 보스턴 하늘 아래에서 띄우는 편지 내용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보스턴 하늘 아래에서 띄우는 편지. 이렇게 지금도 보면 정말 제가 이게 하늘을 참 좋아해요. 이렇게 푸른빛을 좋아하는데 제가 10년이 넘게 닉네임이 이제는 제 이름이 돼버린 것 같아요. 하늘이라는 닉네임을 10여 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스턴 하늘 아래에서 저기 이게 종이 비행기를 한국 하늘로 띄우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보스턴에서 한국 적자들에게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속에는 그리움의 얘기도 많고 또 그 삶의 노래 정말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 이제 혼자 재미있는 것 같아서 미안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 얘기를 소소한 얘기지만 뭐 이게 특별함이란 이렇게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내가 얼만큼 기쁘고 행복한가 이렇게 누리는 만큼이 그냥 특별한 이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하고 제 글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하고 제 생활 가운데의 얘기들 그리고 요 안에 내용 중에는 뭐 저희 항상 뭐 제 주변 얘기지만 저희 가족 얘기, 남편 뭐 가끔은 남편 흉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아이들 얘기, 이제 아무래도 또 학교 대학을 연년생을 보내야 되는 그 내용들이 여러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인들, 아트하고 같이 나누는 얘기들, 또 서로 힘이 되어주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속에는 제가 기억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사진을 좋아하니까 이 보스턴 마라톤이 열릴 때마다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서 가서 사진을 담아와요. 근데 그때도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아마 이 책 속에 보스턴 마라톤 테러 현장에 나도 함께라는 제목이 들어있는데 참 뭐라 그럴까 그럼 그 사건 현장이 터진 데에서 바로 그 장소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삶과 죽음
그 경계에서 서 있던 그 심정은 네. 지금도 이게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글쓰기라도 이렇게 막 꾸미려고 하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그쵸. 내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밝은 기운을 얻기 때문에 네. 독자들에게 아마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가님께서 이 수표집을 인해서 독자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베스트셀러 작가에 지금 들어섰잖아요. 앞으로도 독자들한테 더 많이 사랑받아서 좀 조만간에 또 혹시 미국에서 번역본으로 이 수표집을 만나는 건 아닐까요? 글쎄 지금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저는 네. 그래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네. 뭐 당장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 2, 3년 전부터 마음을 가졌고 네. 지금 진행을 거의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멀지 않아서 그런 또 소개해드릴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너무 또 앞으로 유명해지셨다고 또 덜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꼭 번역본 나오면 선물로 하나 보내주세요. 예. 제가 사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기TV 명인명실을 찾아서 영원한 예술쟁이로 살아가고 싶은 신양 작가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을 나눈 진행자 박은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